여자 이름이 뭐예요? 한으로 불리는데 그놈이 한번 사냥감으로 정하면 끝까지 쫓아서 죽인다고 하더라고. 안녕하세요, 멘탈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작품 중에 넷플릭스로 개봉하여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던 영화 사냥의 시간 심층 리뷰입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영화를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새 삶을 시작하는 거야.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줄거리를 되짚어보자면, 감옥에서 출소한 준석, 그리고 준석을 배웅하러 온 친구들은 오랜만에 재회를 하게 되고, 감옥에서 알고 지냈던 형님이 새 출발을 할 기회를 줄 테니 돈만 들고 오라는 달콤한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환전도 힘들어 돈이 거의 없어진 상황. 결국 도박장을 털어 모두 함께 새 출발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하필 CCTV 기록을 없애기 위해 가져온 하드디스크가 중요한 기밀 문서였고, 졸지에 암살자가 따라붙으며 준석 일행은 서로 살아남기 위해 심장을 조여오는 사냥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충 이해되셨으면 제대로 리뷰 시작해보죠.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영화가 스토리보다는 우정과 성장물에 집중되어 있는 각본이란 것을 느꼈습니다. 초반에 도박장을 털어 새 출발을 하자는 대화로 시작하지만 이에 대한 계기가 전달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밑바닥에서 살아봐야 뭐하냐, 우린 더 이상 잃을 게 없잖아 라는 식의 교묘한 설득이 전부처럼 보이지만,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정으로 시작하는 영화입니다. 도박장을 터는 그 과정마저 미흡해 보였지만 CCTV 씬을 제외하면 왜 전과가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지만, 나쁘지 않게 세운 계획과는 달리 그냥 총기로 위협하거나 천장에 한 방 쏴주면 다들 벌벌 떨면서 목숨을 구걸하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미숙한 마무리를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미숙한 모습들은 주인공들과는 완전히 정반대 성향의 암살자 한의 등장 이후로부터 점점 미숙한 모습들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주인공 일행들과 한의 대결이 아닌 일방적으로 쫓기는 전개를 보여주기 때문에 대결 구도의 총기 액션이나 기막힌 발상으로 상황을 헤쳐나가 긴장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닌 상대적으로 무력함을 느끼는 주인공들의 압박감으로 스릴을 유도합니다. 모든 계획을 망치는 한의 존재감 때문에 유토피아라는 바램과 두려움이 비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기절한다거나 외형을 보지 않고 경찰차에 탑승해버리는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병원씬에서 굳이 소리가 나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장 대처한 행동들이 잠시 후에 어떻게 돌아올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느낄 수 있었던 건 주인공들의 심리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 변화 속에서 의문점을 가져야 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준석 일행들은 우정을 끝까지 중요시하고 있지만 말로는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라는 대사를 외친다는 것이죠. 우정을 중요시하면서 잃을 게 없다라고 표현하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사실 이것은 평소에 우리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듯 주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준석의 모습이 담겨진 허점입니다. 총기를 구해주고 정보까지 말하지 않다가 죽은 봉수와 도박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상수의 죽음을 시작으로 그동안 세워왔던 공식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즉, 준석이 느끼는 두려움은 무력함과 조여오는 압박,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는 것일 뿐, 진짜 두려움은 사건의 원인인 본인에 대한 책임과 그로 인해 친구들이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더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중간중간마다 준석의 악몽을 통해 그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 누구도 준석의 탓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걱정하고 지켜주려는 의리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연출의 의도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외로 가족이 있던 기훈은 가족을 잃게 되는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길로 떠나는 모습을 보이며 여러 상황을 감안한 복선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러한 추측들을 뒤로하고 결국에는 준석의 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 후반부까지 보여주었던 준석의 두려움은 결국 무장한 채로 다시 돌아가는 엔딩으로 비로소 진정한 사냥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마무리로 다가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는 미국의 흔한 총기 범죄물을 한국식으로 다루었고 액션과 스릴에 완벽히 집중하여 제작한 성장물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단순히 오락영화로서 소모되었다고 하기에는 적절한 심리 표현과 성장물로서의 각본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해봤기 때문에 흠집 없는 연기, OST, 연출만 보고 혹평을 한 관객들 입장에서는 감독의 의도를 어렵게 전달했거나 아니면 관객들이 파악을 쉽게 못했다는 점으로 보여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스토리를 구구절절 설명하기보다는 액션과 땀 질질 흘리며 벌벌 떠는 스릴만으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각본을 보면 예상과는 다르게 괜찮게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헬조선 디스토피아를 붉은 배경으로 유도했다던가 단순히 초반에서는 정체모를 암살자에게 쫓긴다는 극심한 두려움을 강조하는 큼지막한 사운드와는 달리 일행이 전부 죽었을 때는 그 사운드의 강조가 약해져 새로운 감정을 표현하는 장면들을 예시로 고를 수 있겠네요. 그래도 당연히 스토리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지 못한 부분들이 치명적인 단점으로 다가왔다고 생각은 합니다. 여담으로 대본을 전부 작성하고 평점을 보니 꼴이 말이 아니길래 해석이 필요해 보여서 스포일러를 덧붙여 심층 리뷰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스토리 부분 때문에 저도 극찬은 해줄 순 없지만 찬밥 신세의 영화는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영화관에서 봤다면 서스펜스가 강조되며 더욱 소름 돋게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제일 아쉬워요 이게. 네. 여튼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심층 리뷰를 하는 경우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서 영화의 가치를 높여보자는 의도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빠이빠이. 어디에 있든 벗어날 수 없어.